어북, 더북. 저는 집에서 거북 이를 기르고 있어요. 이동하는 나라가 이동국이죠. 좀 민망하네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자, 반갑습니다. ABS 토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자, 토익 시즌 2 강의를 좀 열어 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조금 김, 양반 김 아니고요. 조금 김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법하고 어휘를 이제 한꺼번에 좀 다룰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법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좀 기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서 강의가 5분, 10분 정도는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잘 하고 오시고요. 자, 돌아오시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 be right back. 토익 RC. 자, 오늘도 문제풀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좀 식상하지만 고생하신 건 맞죠? 자, 그러면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품사 정리가 좀 잘 되시던가요? 일단 another, 그 다음에 other, the other. 이 단어의 품사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명사로는 당연히 다른 사람, 다른 것 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C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both는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하고요. 양쪽 모두를 나타낼 때 씁니다. all하고는 달라요. all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 이상일 때 모두를 나타내거나 셀 수 없는 명사의 모두를 나타내는 반면에 both는 모두지만 양쪽 모두를 나타낼 때 쓰니까 두 단어에 대한 구분도 자, 이번 기회에 언급을 한번 드려보고요.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oth of them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양쪽 모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 자리에서도 쓸 수 있어요. 모두라고 하는 뜻으로 역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접속사로 쓰이죠. 이것도 이제 세트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해서 and와의 결합 관계를 보이는 상관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자, 물론 to는 부정사일 수도 있지만 선택지 중에 동사 원형이 없으니까 전치사로 판단하셔야겠죠. 특히 호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from to가 나와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맞고 선택지 4개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해석 접근을 통해서 A, B, D가 답인지 아니면 C가 답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따져 보실 텐데요. City's new subway 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새로운 지하철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거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commutars라고 하면 통근자들이 되겠고요. 자, 통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travel이라고 되어 있는데 travel은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면 여행하다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동의 개념이 먼저 있었던 거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잉여가 나타나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잉여가 없을 때는 남는 게 없을 때는 어때요? 한가하게 여행을 어떻게 다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동의 개념이 먼저였기 때문에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는 항상 여행하다로만 하지 마시고 이동하다의 뜻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나라가 이동국이죠. 자, 그래서 easily가 있는데요. easily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의 이웃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되겠죠. 양쪽 모두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C번을 여러분들 소거하실 겁니다. 자, C번을 소거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A, B, D가 남는데 A, B, D는 어차피 전부 다 다른 곳 이런 뜻 아니에요? 셋 다다?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가 똑같고 품사도 똑같기 때문에 어법의 문제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어법과 어휘를 섞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정형용사, 대명사, other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그러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자, 실제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자, 일단 품사가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고요. 근데 일단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정이라고 하는 저 말이 뭘까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영어에서 부정이라고 하면요.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사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부정문은 negative의 개념이고요. 부정사는 indefinite, 명확하지 않다의, 정해지지 않았다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부정형용사라고 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말이죠. 공이 3개가 있어요. There are 3 balls. 해보겠습니다. 공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까만색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을 쓰거든요. 그러면 A공, B공, C공 이렇게 공이 3개 있다라고 했을 때 셋 중에 누가 까만색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여러 명 혹은 여러 개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원을 써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면 one ball is black. 대명사로 쓰면 one is black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other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other는요 다른 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말고 다른 하나를 의미할 때 other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와 대명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명사로 쓸 때는 복수형이 s를 붙여서 others의 꼴이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other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관사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라고 하는 관사 알죠?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I bought a book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어제 책 한 권 샀어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책 샀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 한 권을 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I bought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그 책 샀어 이런 얘기니까 대화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책이 뭔가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더를 붙여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의 부정관사를 쓰는 거거든요. a book, the book. 저는 집에서 거북 이를 기르고 있어요. 좀 민망하네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북, 더북의 개념 아셨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 다른 하나가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걸 우리가 미지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정관사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다만 모음이기 때문에 어가 앞에 뭘 붙여요? 어를 안 붙이고 on을 붙이는데 이 another는 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anoth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지정 개념이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공이 3개가 있었는데 한 공은 까만색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 하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공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A, B, C의 공 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B인지 C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다른 공 하나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another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another ball이라고 쓰면 another를 형용사로 쓴 거고 그냥 another라고 쓰면 이거는 그냥 대명사로 쓴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더라고 하는 건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 그쵸? 더는 지정됐을 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개념이면 정관사에 더를 붙여서 앞에 쓰는 거예요. the other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은 어떻게 될까요? 공 하나는 까만색이고 두 번째 공은 파란색인데 그 나머지 하나의 공은 이제 하나 딱 남았잖아요. 초이스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he other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의 초이스는 무엇인가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 복수잖아요. 얘네들이 미지정의 개념이면 어떨까요? 복수 앞에도 on을 붙였었으면 좋겠는데 미안하게도 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명사와만 결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 쓰지 않는 것은 미지정의 개념이에요. 요거 접수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on others로 쓰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얘를 붙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은 단수명사,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와 다 결합이 가능하지만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명사와만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나오게 되면 관사를 안 붙여 쓰는 것이 미지정의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others는 없어요. 자, 공이 많이 있는데요. There are many balls가 되겠습니다. 공 하나가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들은 하나의 공 말고 일부의 다른 공들, some이 일부의 라고 하는 뜻이니까 얘는 앞에다가 더 붙여 쓰시면 안 돼요. 그냥 others라고 대명사로 쓰든가 other balls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가시면요. 다른 사람들이나 또 사물들 복수가 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수가 지정일 때 미지정일 때 했고 복수가 지정일 때 미지정일 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정 개념이면 앞에 더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자, 관사의 운용 법칙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공들이 많이 있는데 공 하나가 까만색이고 일부의 다른 공들은 파란색인데 그 나머지들 모두는 정해진 거예요. 이제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the others나 자 other balls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중간에 꼭 some others나 other balls가 꼭 중간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가 까만색이고 나머지 그 전부 다가 빨간색이면 지정의 개념이에요. 이제 이것도. 자,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 앞에다가 덜을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거 아닐까요? 그럼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another, other, the oth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 B번은 소거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neighborhood가 있고 one이 붙었잖아요. 하나의 이웃 지역 그리고 다른 이웃 지역을 나타낼 때 셀 수 있는 명사는요. C, countable noun 이라 그래서 C로 쓸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미지정이면 지정이면 더를 붙여 쓰기 때문에 무관사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neighborhood가 셀 수 있는 명사면 other neighborhood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를 정리하셨으면 일단 B번은 지우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another냐, the other냐의 문제인데 지정이에요, 미지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한 이웃 지역에서 다른 이웃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의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웃 지역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들으신 후에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훨씬 더 깔끔해지셨나요? 네, 그랬길 바라고요. 자, 해석 연습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다 해석 연습 해봤으니까. 자, 그러시면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이리 와라 이 녀석아.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일단 품사가 다른데요. A번의 선택지에 주목해 보실래요? A번 같은 경우에는 LESS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ESS가 붙으면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사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얘기예요. 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아이는 개의치 않고 라고 하는 자, 그럼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garded는 동사 분사고요. 그 다음에 C번은 D번은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로는 간주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간주하다를 뭐 여러분들 음악과 음악 사이에 가사와 가사 사이에 나오는 그 간주하다가 아니고요. 간주하다, 평가하다라고 해서 regard A as B, A를 B로서 평가하다, 간주하다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서도 여러분들 토익에는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이런 뜻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복수형으로 써가지고는 편집글 맨 끝에 보면 regards 이렇게 써요. 안부의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품사가 다르면 구조 및 어형의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에는 이미 동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드는 동사일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분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미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요? 택도 없죠. 그래서 동사를 지우겠습니다.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가요? 말도 안 됩니다. 바로 led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는지 명사가 나와 있는데 또 명사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regarded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나? 내용 성립이 안 돼요. regarded 다음에 주로 따라 나오는 전치사는 as일 뿐더러 topic의 간주되는 angus.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regardless of라고 하는 수거를 모르시면 틀리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거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를 요구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요런 유형의 수거들을 묶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전치사예요. regardless of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로 쓰입니다. 부사와 전치사가 결합돼서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또 있나요? 그럼요. because of 있잖아요. because는 심지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 of가 와 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 표현으로 외우셔야 돼요.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instead도 부사입니다. of와 결합되어서 뭐뭐뭐 대신에 이렇게 되죠. 자, regardless of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저도 영어를 꽤나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영어로 된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regardless가 단독으로 부사로 사용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regardless는 항상 of와 결합돼서 전치사적 용법으로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무엇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토익에서는 빈도수가 꽤 높은 표현이니까 regardless of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수거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전치사를 우리가 수거 전치사라고 하니까 자, 이런 수거 전치사들은 뭐 암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 상기하시고 꼭 잘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중에 정답은 A로 우리가 자, 정하도록 할 거고요. 전체 문장 한번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이번에는 주어가 뒤에 있네요. 비동사가 말이에요. 보호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비동사가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보호를 취하는 비동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어를 어디에다가 동사의 다음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특별한 약속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뒤쪽에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 앞으로 해석할 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waiting list가 있어요. 대기 목록이 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이런 얘기고요. 어떤 세미나죠? 이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미나에 대한 대기자 목록이 항상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수거 전치사 regardless of가 출제된 자, 2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도 되겠죠? 저희 PD님이 뭘 지금 떨어뜨리셨어요. 뭐 떨어뜨렸어요? 귀여움이요. 아, 귀여움. 어머나 세상에 귀여움을 떨어뜨리셨답니다. 자, 3번은 hardly부터 시작해서 eagerly까지 전체가 다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BCD는 의미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A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hardly가 hard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김정훈이잖아요. 이건 너무 흔한 성이어서 안 되겠다. 제 성을 길씨로 바꾸겠습니다. 길정훈이가 사는데 그 옆집에 길종훈이가 살아요.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형제가 같이 사나 봐. 근데 반드시 형제여야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없죠. 얘네들도 생김새는 그래요. hard와 hardly는 친척일 것 같죠? 그런데 반드시 친척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요. hard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어려운 성실한의 뜻이고요. 자, 부사로는 열심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hardly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전혀 관련 없는 ly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족보가 한 6, 7개 있거든요. 토익에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고요. 잘 외워두셔야겠습니다.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준부정의 부사예요. 여기서 부정은 negative입니다. 거의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번의 선택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C번은 품사 조심하세요. 요거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다행히도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또 다른 부사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개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게 문맥상 가장 적절할까요? 부사 어휘 문제니까 풀어가 보실까요? 이 furniture,
가구죠. 자, 그 가구사의 직원 한 분이 전화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니까 접속사는 어떻게 된 거다? 생략됐겠죠. 그러면 say가 뭐뭐를 말하다의 타동사니까 여기 생략된 접속사는 that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hat ER을 말하기 위해서 전화한 건데요. 소파가 월요일 날 어떻게 배달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일찍 배달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 C번으로 쓰시는 게 옳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A번의 선택지 정답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The next. 자,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도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시면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익은 마치 한국 사람이 출제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을 많이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토익의 기원이 바로 일본인들을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이 학술적인 것을 내용만 다루잖아요.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아카데믹한 그런 컨텐츠를 다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학문적 목적으로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토익을 일본에서 의뢰해서 ETS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잘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일본어와 우리말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마치 시험 출제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잘 틀리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A번의 visited는 어디를 누구누구를 방문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자, B번의 return은요. 어디로 돌아가다 어디로부터 귀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동사로는 반환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occur는 발생하다의 뜻이고요. 동의어 잘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자, D번의 relate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어요. 전치사 to와 결합이 잘 되죠. 자, 이렇게 4개가 다 동사일 수 있고 여기는 지금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4개가 다 ed형이니까 동사가 아니라 pp로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맥락상 누가 가장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attending business school in London이 되겠습니다. 런던에서 비즈니스 스쿨에 다닌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점이 나와 있네요. 비즈니스 스쿨은 이제 경영대학원을 말하는데요. 뭐 굳이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비즈니스 스쿨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재학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발생했어요. 자, occur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사람의 주어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대단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뉴욕이라고 하는 장소에 연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 장소로 돌아왔습니다도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A번은 답이 안 될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visit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시면 틀리기가 굉장히 쉽죠. 대충이요. 사람 몸에 사는 벌레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잡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벌레, 대충. 공부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isit은 바로 명사가 와야 돼요. 타동사니까. 그래서 어디를 방문하다, 누구를 방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to가 없으면 뉴욕을 방문했다? 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to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사 자리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들보다 선택지는 조금 쉬울지 모르나 사실은 학생들이 A번으로 답 쓰고 막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실망하는 자,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정리까지 마무리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inancial firm.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죠. 금융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나도 LC 하고 싶어. 자, 5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4개 다 명사라는 거 느낌 팍 오죠? 자, 근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state가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술서, 성명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장 시스템을 뱅크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장 시스템을 쓰는데 제가 살았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며칠 날 얼마 입금했고 출금했고가 상세하게 다 진술돼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나면 진술서 성명서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명세서 혹은 내역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bank statement 같은 표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번의 permission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저희가 permit 얘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permit은 동사인데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때는 허가증, 면허증의 뜻이에요. 그런데 permission이라는 명사가 또 있죠? 이런 아이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permission은 허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추상적 개념만 있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명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사로도 쓰고요.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빛 따위를 쏟아의 뜻이 있습니다. 영사하다의 뜻이 있죠. 두 번째로는 토익에서 프로젝트가 추정의 뜻으로도, 추정하다의 뜻으로도 아주 많이 쓰여요. 이거는 태우쌤이 아마 리스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리스닝에도. 그리고 이 추정하다와 쏟아의 명사형이 projection이에요. 그래서 명사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D번의 ability는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의 도사가 되려면 이 정도로 선택지들을 꽉 붙잡고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정보들이니까 복습을 꼭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자리는 어차피 명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design blank 요 덩어리는요 복합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면 가장 의미가 적절하게 잘 통하는지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어휘 유형의 문제로 판단하고 해석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부터 해보니까 이분이 that 이하의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알려줬나요? 그녀가 거의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끝냈습니까? blueprints가 되겠어요. blueprint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청사진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요즘에 컴퓨터로 전부 다 설계하기 때문에 청사진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요 설계를 한 다음에 파란색 종이 위에다가 앞으로 나타낼 조감도 같은 것들을 막 자대고 다 그렸었어요. 그 단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블루프린트는 청사진이라고 하고요. 자, 그 청사진이 뭘 위한 청사진이에요? 그녀의 디자인 뭘까요? 디자인 프로젝트가 되겠죠. 디자인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거의 끝냈다는 사실을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reported, 보고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C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법 하나, 그 다음에 어휘 4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어법 another, other, the other 언제 어떻게 쓰는지, 단수일 때 지정, 비지정, 복수일 때 지정, 비지정의 표시 방법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